일본 사회가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의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들이 대거 한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랜 시간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급여에 시달려온 이들은 한국에서 더 나은 직장 환경과 기회를 발견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현상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기보다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긴급 대응에 나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의 젊은 크리에이터들은 왜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에서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는 레이라고 해요. 매일 아침 8시 도쿄의 번잡한 시부야역에서 출근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간신히 전철에 올라타면 누군가의 가방이 내 등을 누르고 다른 이의 팔꿈치가 옆구리를 찌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이 가슴을 조여오죠. 이런 풍경이 제 일상이 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오늘도 마츠다 슈지 선배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또 야근이네. 주말 출근이라니. 하는 말들이요. 그의 눈 밑에는 항상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마치 애니메이션 업계의 훈장처럼 여겨지는 그 피곤함의 증표를 바라보면 미래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또 밤늦게까지 남아있겠죠.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연속이에요. 지난달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의 그 절망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적은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쳐다봤던 기억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 청춘을 바치는데 이게 전부라니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이자카야에서 동료들과 술 한잔 기울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 되어버렸어요. 슈지 선배는 술잔을 비우며 일중독이 되어야 한다는 냉소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그 순간만큼은 쓴웃음이 나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맴돕니다. 그때 핸드폰에 코바야시 사에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대학 시절 함께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던 친구죠. 1년 전 한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이직한 그녀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좋다니 워라밸도 지켜지고 급여도 훨씬 나아서 저도 고려해보라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좁은 원룸에 돌아와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웹툰, 게임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었어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가슴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 사이로 나의 미래도 어딘가에 있겠지요. 하지만 그 미래가 과연 이 도시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걸까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주말은 온전히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이 강세를 보이며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새로운 가능성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사에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 속 사에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일할 때는 항상 피곤해 지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의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생기가 넘쳤어요. 그 변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회사에 대해 물어보니 사에는 사무실 내부를 보여주었어요. 깔끔하고 넓은 작업 공간, 휴식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거는요. 시간이 6시였는데 퇴근 준비를 하는 직원들이 보였다는 점이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시 퇴근에 야근 수당도 제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이런 근무 환경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슈지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일본이 애니메이션의 본고장이라며 전통적으로 강한 일본을 쉽게 떠날 수 있겠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반발심이 일었어요. 그 전통에 안주한 채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날 밤 사회가 보내준 한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채용 공고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크리에이티브 비전이라는 회사였어요. 글로벌 마케팅 담당자를 찾고 있었고 일본어 능력자 우대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마치 나를 위한 자리처럼 느껴져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 공해로 가득 찬 도시에서 나의 미래도 점점 희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답답함과 갑갑함이 밀려왔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긴장감 속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습니다.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도쿄에서의 삶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은 서글픔이 물려오는 반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후회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면접 제안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도쿄를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제 막연한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면접 준비를 시작한 그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외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취업 비자 발급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애니메이션과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타이밍인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법안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몇 개월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전체 미팅을 소집해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해외 경쟁사로의 이직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사장님의 시선이 순간 저에게 고정된 것 같은 느낌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내 지원 사실이 알려진 걸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인사팀에서 사장님 면담 요청을 받았을 때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면담실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사장님은 직접적으로 한국 회사 지원 사실에 대해 물었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죄책감과 당혹스러움이란 사장님은 우리 회사에서 충분히 성장할 기회가 없었냐며 물으셨고 그 순간 지난 3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끝없는 야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아이디어들, 늘 부족한 월급,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미래,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올라오며 목이 메었습니다. 성장의 기회를 찾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지만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배신자라는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외로움과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사회에게 전화했어요. 회사에 제 지원 사실이 알려져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토로했죠.
사에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사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주 후 퇴사하기로 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국 회사에서 면접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정말 운명의 갈림길인 걸까요? 도쿄에서의 마지막 2주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슈지 선배는 끝까지 저를 말리려 했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잘 되길 바란다며 어색하게 등을 두드려 주었죠. 그 순간의 서운함과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짐을 싸고 원룸 계약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인사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분들이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모습에 더 큰 감사함을 느꼈어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한 거네요. 가슴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감, 그리고 살짝의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미세한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륙한 지 불과 2시간 반 만에 도착했지만 마치 다른 세계로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항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온 거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에 서서 여권을 내밀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심사 과정에 살짝 당황했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의 길고 복잡한 입국 절차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이 작은 차이에도 새로운 시작의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사애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안겼어요. 오랜 친구의 따뜻한 품에 안기니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첫날, 익숙한 얼굴을 만나는 안정감이란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내내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에 마음이 설렜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모습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죠. 더 정돈되고 계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사애가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해뒀다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집 걱정까지 덜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도쿄의 것보다 좀 더 넓고 깨끗했습니다. 한글로 된 안내판을 보니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이방인이 된 것 같았어요. 이 낯선 문자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그 불안감을 금세 압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 직장의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 12층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크리에이티브 비전이라고 쓰인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리셉션에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여성 직원에게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어가 익숙지 않아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그녀는 곧 일본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지영입니다.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의 친절한 일본어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지영은 친절하게 회사 구석구석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개방적인 사무공간, 아늑한 휴게실, 최신식 회의실까지 마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같은 분위기였어요. 도쿄의 좁고 답답한 사무실과는 비교도 안 되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팀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예상외로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많았어요. 적어도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적응이 쉬울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회의실로 돌아와 첫 미팅이 시작되자 그 자신감은 곧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회의는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팀원들이 간간히 일본어로 통역해주긴 했지만 따라가기가 벅찼어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동안 소외감과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첫 공식 회의는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동물원의 희귀 동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짧게 준비한 한국어 인사를 건넸지만 그 뒤로 쏟아지는 한국어 대화는 마치 폭포수처럼 빠르게만 들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몇 개뿐이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점점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팀장이 갑자기 제게 토끼와 거북이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회가 재빨리 일본어로 통역해 주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상태에서 대답하려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어를 고르며 더듬더듬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도쿄에서의 나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금의 나는 마치 초보자처럼 무능하게 느껴졌어요. 부끄러움과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니 자존심이 크게 상했어요. 이렇게 무능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까? 도쿄로 돌아가야 하나? 의심과 후회가 마음을 잠식해갔습니다. 점심시간 사회와 구내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식 반찬이 가득한 식판을 앞에 두고 한숨이 나왔어요.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을 보니 더욱 이방인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회에게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서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목이 메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사회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자신도 처음에는 똑같았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석 달은 있어야 회의 내용을 절반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제가 가진 전문성은 분명히 인정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가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첫 마케팅 전략 발표가 있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영어와 일본어로 작성해 발표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어로 던져진 질문들을 이해하지 못해 여러 번 되묻게 되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겹게 느껴졌고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는 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력하고 부족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팀장은 괜찮아요. 레이 씨 처음이니까요. 차차 나아질 거예요 라고 다독여 주었지만 그 말조차 제 자존심을 더 상하게 했어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독감이 밀려왔어요. 도쿄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무능한 나 자신이 너무나 싫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과 의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사전을 펼쳐놓고 회사 문서들을 하나하나 번역해가며 익히기 시작했죠.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공부했어요.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함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어느 날 밤 거의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사무실에서 혼자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을 때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지훈 부사장이었어요. 순간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부사장님은 제 책상에 놓인 한국어 교재와 메모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분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 어린 응원이 느껴졌습니다. 부사장님은 자신도 예전에 미국에서 일할 때 영어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며 공감해 주셨어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부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 한다며 제가 첫 번째 학생이 되어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업무 시간 중에 레슨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이 회사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어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 놀랍게도 제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준 개인 교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었고, 일상 대화는 물론 업무 용어까지 배울 수 있었어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회의 내용의 반 이상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작은 성취감이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팀장이 달빛 전사 프로젝트의 일본 마케팅 전략 발표를 인상적으로 평가하며 칭찬해 주었을 때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난주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발표였는데 그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특히 임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겸손하게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실력을 인정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도쿄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전례가 없으니까라는 말로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실감났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은 일본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중시하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달리 한국은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 스토리텔링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콘텐츠, 글로벌 마케팅 전략까지 배울 점이 정말 많았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정신이 하얘졌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즉시 부사장님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흔쾌히 휴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족이 먼저예요. 필요한 만큼 시간 가져가세요. 그 말에 감사함과 동시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런 배려가 있는 회사라는 것에 새삼 감사했습니다. 그날로 급히 일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불안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빨리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도쿄의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병원 생활을 지켜보며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병원의 좁은 병실, 부족한 간호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 보험이 적용되었음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문득 사회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어머니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는 게 어떨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서울에 좋은 대학병원이 많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까이서 돌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아버지가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2달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계셨습니다. 도쿄 병원에서는 1년은 걸릴 거라 예상했던 재활이 반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 모두 안도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란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병원을 방문할 때면 아버지는 점점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창백하고 쇠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병원 복도를 혼자서 걸으실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어머니는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좋아지고 있는 것이 제 덕분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모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 병원의 시스템에 놀라워하셨어요.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의사들은 상세한 설명을 해주며 심지어 일본어가 가능한 의료 코디네이터까지 배정받은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죠. 도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서비스였으니까요. 아버지는 회복 중에도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구나. 우리가 일본에서 너무 좁은 세상에만 갇혀 살았던 것 같아. 그 말씀에 크게 공감했어요. 저 역시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으니까요.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면서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도쿄로 돌아갈 계획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그 순간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망설이다 도쿄에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도쿄에서 사신 부모님이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다니 감동과 놀라움이 교차했어요. 아버지는 회사를 퇴직한 상황에서 도쿄에 특별히 남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저와 가까이 있으면서 한국의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 노후에 더없이 좋은 선택일 것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먼저 걸었던 길을 부모님도 따라오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서울에는 일본인들이 많고 같은 또래의 이주민들도 있어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며 동의하셨어요. 두 분의 결정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먼저 용기 내어 내디딘 한 걸음이 이렇게 가족의 삶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니 그 책임감과 감사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입사 6개월 만에 글로벌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일본 시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빨리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봄은 도쿄와 다르게 선명한 색채로 다가왔어요. 회사 근처 공원에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제 인생도 그렇게 활짝 피어나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벚꽃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의 아파트에 완전히 정착하셨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일본인 커뮤니티와 한국어 교실 덕분에 빠르게 적응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후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그 활기찬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쿄에 있었다면 그냥 은퇴 생활만 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라며 행복해하셨어요. 그 말씀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도 한국 요리 교실에 다니며 이웃들과 교류하고 계셨어요. 주말마다 새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감사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도쿄 시절 함께 일했던 마츠다 슈지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슈지는 솔직하게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SNS에 올리는 제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자신도 한국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쓴웃음이 나왔어요. 한때 제 결정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도 이제는 변화를 원하고 있다니 슈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보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직이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용기를 낸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도전이 될 거라고요. 제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처음의 어려움, 언어 장벽의 고통,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성장과 기회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다른 사람에게 안내하는 것이 묘하게 뿌듯했어요. 며칠 후 회사에 슈지의 이력서를 추천했습니다. 과거의 동료가 이제는 후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SNS에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한국 취업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어느 오후, 박지훈 부사장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부사장님은 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회사가 도쿄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그 지사를 이끌 사람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도쿄 지사장이라니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위치였죠.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감격스러운 마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옥상 정원에서 혼자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과 1년 반 전, 도쿄의 좁은 원룸에서 미래를 고민하던 그때와 비교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나은 근무 환경, 인정받는 전문성,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하는 기쁨, 가슴이 벅차올라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도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죠. 마치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서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도전해야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걸어온 이 길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옥상을 나서며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끝은 아니야. 또 다른 모험의 시작일 뿐이지.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번졌어요. 내일은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서울로,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도쿄로, 그 여정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새 출발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